대기업 며느리 서윤서, 불륜으로 혼인 파탄. 포털 메인을 장식한 자극적인 기사 제목. 세상은 그녀를 불륜녀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달랐습니다. 윤서, 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변호사 박성훈. 그는 기사를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뜬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대기업 며느리 서윤서, 불륜으로 혼인 파탄. 부제로는 이런 문구가 달려 있었죠. 남편 측, 아내의 외도 의혹 제기 가정 파괴 책임 물어. 기사 속 사진 한 장.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서. 그 이름 석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지쳐 보였습니다. 기사 본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서윤서 씨가 결혼 생활 중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편 측 관계자는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며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댁 측은 며느리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서윤서 씨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재벌 며느리 자리 차지해놓고 바람까지 피우네요. 남편한테 뭐가 부족해서 외도를 해요? 역시 겉만 얌전해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섭네. 불륜 저지르고도 위자료 받으려는 건 아니겠죠? 여론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어요. 누구 하나 윤서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서를 향한 비난만 쏟아지고 있었죠.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편 측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내의 배신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댁 관계자는 며느리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 밖을 자주 나돌았다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윤서 씨 측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시댁과 친정 양측 모두 조용히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과거 윤서가 결혼식을 올릴 때 찍은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던 윤서의 모습.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은 계속 달리고 있었죠. 재벌 며느리 해먹다가 불륜까지 저지르네요. 남편 불쌍하다. 저런 여자 만나서 집안 망하니까 다른 남자한테 갈아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은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해요. 세상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자극적인 제목과 몇 줄의 기사만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죠. 서울 시내 한복판, 고층 빌딩 안쪽에 자리한 법률사무소. 박성훈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인권과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한 지 벌써 10여 년. 그는 언제나처럼 담담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일정을 정리하고 오후에 있을 상담 준비를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모니터 한쪽에 떠있던 뉴스 알림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클릭한 기사. 그 순간 성훈의 손이 멈췄어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박힌 이름을 한 번, 두 번 읽었죠. 서윤서. 그 이름은 성훈에게 단순한 세 글자가 아니었어요. 20년 전 가슴 깊이 묻어둔 이름이었습니다. 성훈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불륜으로 혼인 파탄. 아내의 외도 의혹. 가정 파괴 책임. 성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놀람이 아니었어요. 의심이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윤서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성우는 윤서를 알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윤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윤서가 불륜을 저지를 리 없었어요. 성우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 측 관계자는, 시댁 측은, 모든 주장이 남편 측과 시댁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윤서 본인의 입장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기사의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짚어갔어요.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윤서의 해명도 없고 그저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성우는 사진 속 윤서를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를 피하는 모습. 그 모습은 20년 전 성훈과 헤어지던 날의 윤서와 똑같았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지친 눈빛. 성우는 댓글창을 봤어요. 윤서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성훈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아니야.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서는 지금 혼자 모든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세상은 윤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달랐어요. 성우는 윤서를 믿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후배 변호사가 무심코 한마디 던졌어요. 요즘 재벌가 이혼은 다 저렇게 기사 나더라고요. 진짜 별일 다 뉴스가 되네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후배는 성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자리로 돌아가 다시 자기 일을 했습니다. 성훈은 다시 화면을 봤어요. 기사 속 윤서는 혼자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탓하고 있었죠. 하지만 성훈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윤서가 불륜을 저질렀을 리 없다는 걸. 성우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기사를 스크랩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이름. 그 이름 앞에서 성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22살 청년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변호사였습니다.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죠. 성우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윤서, 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기사 속 윤서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지친 눈빛.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20년 전에는 윤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죠. 스스로 윤서를 놓아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질 수 있었어요. 성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윤서. 우리 이렇게만 살면 안 될까? 라고 말하던 윤서. 성우는 그때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꼭 변호사 돼서 널 지킬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성우는 다시 눈을 떴어요. 모니터 화면 속 윤서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비난을 홀로 견디고 있는 윤서. 성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지킬 수 있을 거야. 그 말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20년 전 대학교 캠퍼스. 봄이 막 시작되던 3월이었습니다. 법대 도서관은 언제나 학생들로 붐볐어요. 특히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박성우는 그날도 새벽같이 도서관에 왔습니다. 장학금을 유지하려면 성적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온 성운에게 장학금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성운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모두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충당했죠. 그래서 성우는 늘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쉬는 시간도 아까워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 성운의 눈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바로 서윤서였어요. 윤서는 경영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법대 도서관에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자리가 없어서 법대 도서관까지 온 거였죠. 윤서는 성운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성운은 고개도 들지 않고 책만 봤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존재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윤서는 가끔 작은 한숨을 쉬었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도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성운이 슬쩍 고개를 들어 윤서를 봤을 때 윤서도 마침 성운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고 성운도 얼른 시선을 돌렸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성운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윤서는 이유 없이 법대 도서관에 자주 오기 시작했고 성운도 윤서가 앉을 자리를 슬쩍 비워두곤 했어요. 말을 건넨 건 윤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서관 문을 나서는 성운을 윤서가 불렀어요. 저기 혹시 민법 총칙 수업 듣나요? 성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듣는데요. 저도 교양으로 듣거든요. 근데 이번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혹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윤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성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뭐가 어려운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과제를 함께 풀면서 성운은 윤서가 생각보다 똑똑하고 성실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윤서도 성운이 차갑게 보이지만 의외로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법대 다니는 거 힘들지 않아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성운은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긴 한데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꼭 변호사가 되고 싶거든요. 왜요? 약한 사람들 편에 서고 싶어서요. 제 어머니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성운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윤서는 그런 성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멋있네요. 성운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서 씨는요? 경영학과 다니면 졸업하고 뭐 할 거예요? 윤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서요. 무슨 말이에요? 집안에서 정해준 길이에요. 경영학 공부하고 나중에 회사 일 도와주라고. 윤서의 목소리는 조금 쓸쓸했습니다. 성운은 윤서를 바라봤어요. 윤서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가끔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윤서는 재벌가 딸이었지만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박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죠. 성운은 윤서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윤서도 성운과 함께 있으면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월의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윤서가 손을 호호 불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춥네요. 성운은 망설이다가 자신의 손을 내밀었어요. 이거 좀 따뜻할 거예요. 윤서는 성운의 손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성훈의 손을 잡았어요. 성훈의 손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꼭 잡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성훈은 윤서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윤서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윤서가 말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윤서는 돌아서다가 다시 성훈을 봤어요. 저기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죠? 성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시작됐어요. 가난한 법대생과 재벌가 딸. 세상이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윤서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윤서도 성훈과 함께 있으면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사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두 사람은 캠퍼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가 성훈에게 기대며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만 살면 안 될까? 성훈은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꼭 변호사 돼서 널 지킬게. 윤서는 성훈을 보며 웃었어요. 약속해줘줘. 약속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두 사람의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연애가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성훈은 여전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윤서는 그런 성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서로를 아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성훈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성훈 학생이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서태준이라고 합니다. 윤서 아버지입니다. 성훈의 손이 굳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 윤서가 거의 말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성훈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성훈은 회사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갔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찻집은 성훈이 평소에 올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태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성훈이 자리에 앉자 서태준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성훈은 긴장한 채로 차를 받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태준은 성훈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우리 윤서 많이 아끼는 거 안다네. 성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서태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겠더군. 윤서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었어. 성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태준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네. 윤서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니까. 성훈은 놀라서 서태준을 봤습니다. 서태준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윤서는 어릴 때부터 정해진 길만 걸어왔지. 학교도 전공도 친구도 모두 우리가 정해줬어. 근데 자네는 윤서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사람이야. 성훈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서가 얼마나 용기를 냈을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태준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랑 하나로 버티기엔 너무 거칠어. 서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 집안은 이미 정해진 길을 걷고 있고 윤서도 그 안에서 살아야 할 아이야. 성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태준은 성훈을 똑바로 봤어요. 자네도 알 거야. 지금 자네와 윤서가 함께 있으면 윤서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꼭 변호사가 돼서 윤서를 지킬게요. 성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네. 자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집안과 자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 성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어요. 자네가 진짜 윤서를 생각한다면. 서태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놓아주는 게 그 아이를 덜 아프게 하는 길일 수도 있네. 성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서태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미 정략 결혼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 대기업 2세와의 결혼이지. 집안끼리 오래전부터 약속한 일이야. 성훈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태준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건 자네 학비와 생활비에 보태 쓰게. 성훈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성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서태준은 봉투를 다시 걷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네. 서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라서 더 마음이 쓰이는 거야. 서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자네가 먼저 떠나주길 바라네. 그게 윤서한테도 자네한테도 나을 거야. 서태준은 그렇게 자리를 떠났어요. 성훈은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 속 차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성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성훈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윤서 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정략 결혼, 이미 정해진 상대, 집안끼리의 약속. 성훈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당장은 윤서를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요. 성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성훈은 생각했어요. 만약 자신이 윤서를 붙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윤서는 집안과 싸워야 할 겁니다. 재벌가 장녀가 가난한 법대생과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면 윤서는 온갖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집안에서도 압박이 들어올 테고 윤서는 그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윤서를 지켜줄 힘이 없었어요. 아직 학생이고 변호사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고 당장 내일 생활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죠. 성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윤서. 성훈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이렇게만 살면 안 될까라고 말하던 윤서. 성훈은 그 모습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윤서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과 함께 있으면 윤서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집안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온갖 비난을 받으며 힘들어할 게 뻔했어요. 성훈은 결심했습니다. 윤서를 진짜 사랑한다면 지금은 놓아줘야 한다고. 윤서가 덜 아프게, 덜 힘들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떠나야 한다고. 성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야 했어요. 윤서를 위해서. 며칠 후 성훈은 윤서를 만났습니다. 캠퍼스 벤치, 두 사람이 처음 약속했던 그곳이었어요.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성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성훈은 윤서를 보며 말했어요. 윤서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윤서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너랑 있으면 내가 더 초라해져. 성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윤서는 성훈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성훈은 윤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 우린 애초에 안 되는 사이였어.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거짓말이죠?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성우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성우는 걸어갔습니다. 윤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성우는 캠퍼스를 벗어나 한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성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윤서와 헤어진 후 성운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지 않게 됐어요. 책을 펼쳐도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서와 함께 앉았던 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성우는 점점 술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처음엔 잠을 잘 수 없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윤서의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술을 마셔야 그 소리를 잊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성훈아,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성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죠. 성적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장학금을 유지하려면 평균 평점을 지켜야 했는데 이번 학기는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시험 날짜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윤서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성훈과 헤어진 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학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죠. 윤서의 방에는 성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캠퍼스 벤치에서 찍은 사진, 편의점 앞에서 찍은 사진. 윤서는 그 사진들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훈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랑 있으면 내가 더 초라해져. 그 말이 진심일 리 없다고 윤서는 생각했어요. 성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윤서는 성훈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캠퍼스를 찾아가 성훈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성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혼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어느 날 윤서의 아버지 서태준이 윤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서야, 이제 그만 정리하렴. 윤서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가 성훈 오빠한테 뭐라고 한 거죠? 서태준은 침묵했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가 그랬죠? 헤어지라고 했죠? 윤서야, 그건. 아빠는 내 마음 따윈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집안이 중요한 거잖아요. 서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나가주세요. 서태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윤서는 그날 밤 베개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성훈도 윤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훈은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혼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성훈아,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성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공부는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성훈아,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알았지? 성훈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성훈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성우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업도 빠지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성우는 혼자가 됐어요. 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서태주는 윤서에게 정략 결혼 상대를 소개했습니다. 대기업 2세인 강민혁이었어요. 윤서야, 한 번만 만나보렴. 괜찮은 사람이야. 윤서는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윤서야. 아빠, 전 아직 성훈 오빠를 사랑해요. 서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야, 그 사람은 이미 너를 떠났어. 이제 현실을 봐야 해. 윤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결국 윤서는 강민혁을 만나야 했습니다. 집안의 압박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훈에게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이었어요. 성훈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빨리 내려와야 할 것 같아. 성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급히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빴어요. 엄마. 성우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성우나 왔구나.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아프면 말을 했어야죠. 어머니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의사는 성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래 버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훈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성훈의 전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훈을 혼자 키우신 분이었죠. 아버지 없이 자란 성훈을 위해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병실로 돌아가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성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훈아, 엄마 소원 하나만 들어줘. 엄마,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도 알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성훈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성훈을 보며 말했어요. 변호사 돼. 꼭 변호사 돼서 약한 사람들 편 들어주며 살아. 엄마.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 되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어머니는 성훈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성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성훈은 혼자 모든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성훈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성훈은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어요. 변호사 돼서 약한 사람들 편 들어주며 살아. 성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새벽마다 도서관 불이 켜졌습니다. 성훈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성훈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인권과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변호사가 됐죠. 같은 시간 윤서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결국 강민혁과 결혼했어요. 집안의 압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성훈을 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서는 포기했습니다. 성우는 이미 자신을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식 날 윤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카메라 앞에서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강민혁은 겉으로는 완벽한 신랑이었어요. 잘생기고 예의 바르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죠. 결혼 초기만 해도 강민혁은 윤서에게 잘해줬습니다. 비싼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함께 다녔어요. 윤서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민혁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강민혁은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윤서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회식 있었어. 왜? 강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귀찮다는 투였어요. 윤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윤서는 강민혁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습니다. 노골적인 내용이었어요. 윤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혁이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서는 강민혁을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강민혁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죠? 강민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들은 그대로야.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강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린 부부잖아요. 부부, 그건 서류상일 뿐이야. 너도 알잖아. 우린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집안끼리 필요해서 결혼한 거라는 거. 강민혁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윤서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됐어요. 강민혁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외도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어요. 시어머니도 윤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집안 살림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들이 밖으로 도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모든 걸 윤서 탓으로 돌렸어요.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강민혁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윤서가 물 한 잔을 건네려 하자 강민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져.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윤서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강민혁은 거실 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어. 강민혁은 윤서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윤서의 뺨을 때렸어요.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강민혁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서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자신의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폭력은 반복됐어요. 강민혁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윤서는 두려웠습니다. 언제 또 손을 들지 몰랐으니까요. 윤서는 집안에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집안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남편한테 맞고 산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윤서는 그저 혼자 견뎠습니다. 그러던 중 윤서 친정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윤서 아버지 서태준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빠진 겁니다. 잘못된 투자 결정과 경제 상황 악화가 겹쳤어요. 회사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윤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이 저 모양인데 며느리 자격이 있어?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있어야 할 거 아니? 강민혁도 더 심해졌어요. 너네 집안 망했다며? 이제 쓸모도 없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강민혁에게 말했어요. 이제 윤서랑 정리하는 게 어때? 친정도 망했는데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 없잖아.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윤서는 그 말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이용당한 것뿐이었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강민혁이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윤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더 이상 이 결혼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언론에 기사를 냈습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아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며느리. 대기업 며느리 서윤서, 불륜으로 혼인 파탄. 남편 측, 아내의 외도 의혹 제기 가정 파괴 책임 물어. 모든 책임을 윤서에게 돌렸어요. 윤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재벌가의 힘 앞에서 윤서는 무력했어요. 댓글창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재벌 며느리도 못 버티네. 집안 망하니까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윤서는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세상은 윤서를 탓했고 아무도 진실을 알려 하지 않았어요. 윤서는 집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윤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자신이 선택한 삶의 끝이었어요. 성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사 속 윤서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20년 전 헤어지던 날 윤서가 울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성우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20년 전에는 윤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성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2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윤서를 찾아가기로. 다음 날 성우는 윤서의 연락처를 찾아냈어요. 지인을 통해 간신히 알아낸 번호였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성우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서야, 나 성훈이야. 한 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의 목소리였어요.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성우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윤서야, 나야, 성훈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 윤서가 말했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지쳐 있었어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다고요? 윤서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20년 전에 날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요? 성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윤서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미안해.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윤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나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오후 성우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는 이미 윤서가 앉아 있었어요. 성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본 윤서의 뒷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성훈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윤서는 긴 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인데 이상하게 긴 옷을 입고 있었죠. 성우는 윤서 앞에 섰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어 성운을 봤어요. 그 순간 성운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서의 왼쪽 눈가에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어요.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운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앉아요. 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성운은 윤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윤서의 목에도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카프로 가리려 했지만 바람에 스카프가 살짝 흘러내렸죠. 성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가 거짓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피해자였어요. 성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야 그거. 윤서는 성운의 시선을 알아챘어요. 재빨리 스카프를 고쳐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서가 어떤 고통을 받아왔는지. 한동안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온 거예요? 성우는 윤서를 봤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윤서는 여전히 윤서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치고 슬프고 외로운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가에는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사 봤어. 성운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난 믿지 않았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윤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다 믿던데요. 나는 달라. 난 너를 알아.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20년 전 사람을 어떻게 안다고 그래요? 알아. 성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따뜻하고 착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 절대 남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인지.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야, 그 멍은 누가 그런 거야? 윤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남편이 강민혁이 그런 거지. 윤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성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윤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는지. 성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윤서야. 성운은 윤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난 널 잘 살라고 보낸 거야. 행복하라고 보낸 거라고. 성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윤서는 놀라서 성운을 봤습니다. 성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넌 세상 누구보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야. 소중하게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성운은 주먹을 쥔 채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 왜? 윤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성운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널 보낸 건 내가 더 행복하길 바래서였어. 재벌가 딸로 태어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살기를 바랐어. 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맞고 살았다는 거잖아. 폭력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잖아. 성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러라고 널 놓아준 게 아니었는데. 윤서는 처음 보는 성운의 모습에 놀랐어요. 성운은 언제나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화가 나 있었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윤서야. 성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20년 전에 내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성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성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널 지키겠다고 약속했었어. 그런데 지키지 못했어. 성훈은 윤서를 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성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선임했어?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했어요. 왜? 윤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전 재벌가 딸이었어요. 돈도 있고 연줄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윤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친정은 망했고 시댁은 저를 버렸어요. 이미 언론에는 제가 불륜녀로 낙인 찍혔고요. 윤서는 성훈을 봤습니다. 싸워서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아무도 날 믿지 않을 텐데요. 성훈은 윤서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윤서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싸울 의지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윤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전 지쳤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성훈은 윤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윤서야, 내가 도와줄게. 이혼 소송 내가 맡을게.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요. 이미 기사가 다 나갔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를 불륜녀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진실은 밝혀낼 수 있어. 성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폭행 증거, 외도 증거 모두 찾아낼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윤서는 성훈을 봤어요. 왜 날 도와주려는 거예요? 성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20년 전에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 지키지 않았지.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널 보냈던 그날부터 난 단 하루도 괜찮은 적이 없었어. 매일 후회했어.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훈은 계속 말했어요. 이번엔 달라. 이번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끝까지 내 편에 설게. 윤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훈은 그런 윤서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한참 후 윤서가 말했습니다. 정말 날 도와줄 수 있어요? 응, 할 수 있어. 성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혼 소송 나한테 맡겨. 내가 내 변호사가 될게. 진실을 밝혀줄게. 윤서는 성훈을 봤어요. 성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20년 전 윤서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어요.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부탁할게요. 성훈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윤서야. 이번엔 내가 지킬게. 그날 이후 성훈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사무소로 돌아온 성훈은 바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윤서의 병원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서가 동의서를 써주었고 성훈은 지난 몇 년간의 병원 기록을 모았어요. 기록을 보는 성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타박상, 골절, 찰과상. 병원을 찾은 횟수만 해도 10번이 넘었어요. 모두 계단에서 넘어졌다, 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성훈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었습니다. 다음은 강민혁의 외도 증거였어요. 성훈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보고서에는 강민혁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뿌려진 거짓 기사들도 하나하나 스크랩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윤서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법률사무소에서 만났어요. 증거를 모았어. 성우는 서류를 윤서 앞에 펼쳤어요. 강민혁의 외도 증거, 폭행 기록 모두 확보했어. 윤서는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으셨어요? 응, 이 정도면 충분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성우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내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분류는 내가 아니라 강민혁이 저질렀다는 것도. 윤서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 내가 꼭 이기게 해줄게. 성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윤서는 성훈을 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성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윤서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윤서의 진짜 미소였어요. 성훈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같이 싸우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싸워요. 성훈은 법정 준비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윤서의 병원 기록, 강민혁의 외도 증거, 조작된 언론 자료, 모든 걸 꼼꼼히 정리했어요. 이번 재판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의 명예를 되찾는 싸움이었죠.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법정 앞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서윤서 씨 이혼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또 기사가 쏟아질 게 뻔했어요. 윤서는 법정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성훈이 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준비했어. 넌 그냥 진실만 말하면 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마워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에는 강민혁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강민혁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강민혁의 변호사도 자신만만했어요. 서류를 펼쳐놓고 성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혼 청구 소송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먼저 강민혁 측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서윤서는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서윤서 씨가 집을 자주 비웠다는 증인들의 진술서와 의심스러운 행적이 담긴 자료입니다. 판사는 자료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성우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강민혁 측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 강민혁 씨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성훈의 차례였습니다. 성훈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방금 제출된 자료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성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오히려 피고 서윤서 씨는 지난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성훈은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서윤서 씨의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지난 3년간 총 12회 병원을 방문했으며 타박상, 골절, 찰과상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꼼꼼히 살펴봤어요. 성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진료 기록에는 계단에서 넘어졌다, 문에 부딪혔다는 이유가 적혀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진술 패턴입니다. 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성훈은 다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고 강민혁 씨의 외도 증거입니다. 성훈이 사진들을 펼쳐 놓았어요. 강민혁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식당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진,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2년간 촬영된 것들입니다. 원고는 최소 3명 이상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강민혁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 사진들은 조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성우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이며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성우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에 배포된 허위 기사의 출처 추적 자료입니다. 성우는 자료를 제출했어요. 서윤서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기사는 모두 강민혁 씨 측 홍보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성우는 판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여론 조작입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성우는 윤서를 봤습니다. 피고 서윤서 씨는 결혼 생활 내내 폭력에 시달렸고 남편의 외도를 묵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데도 이혼 소송에서까지 불륜녀로 몰아세우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성훈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판사는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강민혁을 봤어요. 원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강민혁 측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저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 검토 후 다음 기일에 재개하겠습니다. 재판은 일단 휴정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윤서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성훈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며칠 후 언론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서 이혼 소송, 반전 있나? 강민혁 외도 의혹 제기, 가정폭력 피해자였다는 주장. 기사 제목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댓글창도 변했습니다. 진실은 뭐지?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너무 불쌍한데. 여론이 조금씩 윤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다음 재판 날, 판사는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은 인정하되 귀책 사유는 원고 강민혁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의 지속적인 외도와 가정폭력이 인정되며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도 확인됐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어요.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성우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겼어. 내가 이긴 거야.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서윤서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저를 믿어주신 분들, 특히 제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서는 성훈을 봤어요. 성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의 기사 제목이 바뀌었어요. 서윤서, 이혼 소송 승소 귀책 사유는 남편. 강민혁 외도폭력 인정 위자료 7억 지급 판결. 댓글창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서윤서 씨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억울하셨겠어요. 윤서는 집에서 기사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억울함이 풀린 눈물이었습니다.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서야, 기사 봤어? 네, 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거야. 성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윤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의 삶은 천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됐고 윤서는 더 이상 강민혁과 엮이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점차 윤서에 대한 관심을 거뒀어요. 윤서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재벌가 저택이 아닌 평범한 동네의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윤서는 그곳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윤서는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윤서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동안 윤서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윤서였습니다. 그게 조금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훈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에도 성훈은 가끔 윤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부를 물어보고 괜찮은지 확인했어요. 윤서야, 나 성훈이야. 저녁 먹었어? 아직이에요. 나랑 같이 먹을래? 근처에 괜찮은 식당 알아.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30분 후에 내 집 앞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윤서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의 멍은 사라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30분 후 윤서는 아파트 앞에서 성훈을 만났습니다. 성훈은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법정에서 보던 정장 차림이 아니었죠. 오랜만이야. 성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어요.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 네, 괜찮아요.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윤서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윤서는 성훈을 봤어요. 성훈 씨는요? 요즘 바쁘시죠? 응, 사건이 좀 있어. 근데 괜찮아. 성훈은 웃었습니다. 내 재판 끝나고 나서 의뢰가 많이 들어왔어. 다들 나한테 맡기고 싶어 하더라. 윤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일로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성훈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별이 참 많네요.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성훈도 하늘을 봤어요. 그러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걷는 게 편안했어요. 한참을 걷다가 성훈이 멈춰 섰습니다. 윤서야. 윤서도 멈춰 서서 성훈을 봤어요. 성훈은 윤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성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널 보낸 건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성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윤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했어요. 이번에 널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늦었지만 널 지킬 수 있어서. 성우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세상이 뭐라 해도 널 놓지 않을 거야. 윤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성훈 씨, 너를 다시 사랑해도 될까? 성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까지 지킬 수 있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되게 할 자신 있어. 윤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왔던 말이었어요. 한참 후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성훈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윤서는 성훈을 봤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성훈은 윤서를 안아줬습니다. 윤서도 성훈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했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평범한 데이트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어요. 2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성훈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성훈 변호사님이신가요? 저 서태준입니다. 성훈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윤서의 아버지 서태준. 20년 전 성훈에게 이별을 종용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성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성훈은 서태준을 만났어요. 20년 전 그 찻집이었습니다. 서태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20년 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성훈이 자리에 앉자 서태준은 조용히 차를 따라줬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서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네, 성훈 씨. 우리 윤서를 지켜줘서. 성훈은 서태준을 봤어요. 서태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다 봤네. 자네가 얼마나 열심히 윤서를 도와줬는지. 서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네, 20년 전 일이.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자네를 보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네.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게 윤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윤서가 힘들게 살지 않기를, 편하게 살기를 바랐지. 서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내가 틀렸더군. 윤서를 불행하게 만든 건 나였어. 성훈은 서태준을 봤어요. 서태준은 성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윤서가 그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인 내가 몰랐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서태준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어요. 집안 체면만 생각하고 사업만 생각하고 정작 딸의 행복은 생각하지 못했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윤서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성훈 씨,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을 구해줘서.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성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 같은 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니까요. 서태준은 성훈의 손을 잡았어요. 자네 우리 윤서랑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네.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태준은 미소 지었어요. 20년 전에 내가 반대했던 그 사랑이 결국 진짜였구나. 서태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번엔 반대하지 않겠네.
아니, 오히려 부탁하고 싶어. 서태주는 성훈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게. 자네밖에 없네. 성훈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성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윤서 잘 부탁합니다. 성훈은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찻집을 나오는 성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전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딸을 사랑하는 부모일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성훈은 윤서를 만났습니다. 오늘 내 아버지를 만났어. 윤서는 놀라서 성훈을 봤어요. 아버지를요? 응,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미안하다고.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응, 우리 축복해 주신대. 윤서는 성훈을 안았어요. 고마워요, 성훈 씨. 성훈은 윤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몇 년 후, 성훈과 윤서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윤서의 부모님도 참석했습니다. 서태주는 윤서의 손을 잡고 성훈에게 건네주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윤서는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 재벌가 며느리 시절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윤서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성훈은 윤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내 손을 잡게 됐네. 윤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드디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작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주말에는 산책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성훈의 어깨에 기대 있었어요. 성훈이 윤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성훈은 윤서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윤서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괜찮다고. 진짜라면 끝내 다시 만난다고. 성훈은 윤서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해, 윤서야. 평생 지킬게. 윤서는 성훈을 보며 웃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성훈 씨. 평생 함께해요. 두 사람의 손은 꼭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진짜라면 끝내 다시 만나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훈과 윤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사랑, 가슴 뭉클하셨죠? 때로는 사랑이 늦게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진짜라면 결국 다시 만나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